여기서 꿀팁 하나 있는데, 우리 화장하실 때 막 뜨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얗게. 이런 분들 특히 바르면 화장 뜨는 것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노화가 많이 되신 피부 타입이라면 같이 좀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보습제를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원장님 왜 갑자기 미스트를 뿌리고 계세요? 원장님? 네. 왜 갑자기 미스트를 뿌리고 계세요? 요즘 건조해서 네. 얼굴에 미스트 뿌리고 있었어요. 우리 가을 겨울에 미스트 쓰는 거 피부 보습에 굉장히 도움되는 거 아시죠? 저도 좀 뿌려주세요, 원장님. 좋은 거면. 똑같지롱. 사실 미스트 얼굴에 직접 뿌리면 오히려 증발하면서 피부 수분까지 끌어당겨서 건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스트는 잘 알고 뿌리셔야 되는데 한 20-30cm 거리에서 얼굴 직접 분사보다는 약간 공기중으로 이 주변에 보습이 되게 수분이 많게 해주시면 좋고요. 얼굴로 뿌리시더라도 좀 하고 나서 촉촉하게 충분히 흡수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만 뿌리는 게 아니라 위에 보습제로 마무리하면 그 수분을 더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피디님, 혹시 피부 보습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뭐 올인원 크림 그거 바르고 있어요. 뭐 그거 하나만 바르면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피디님 얼굴에 하얗게 눈 내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거 올인원 크림 하나만 바르다가 오히려 피부 올드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안 그래도 요즘에 날씨가 좀 건조하니까 피부가 이렇게 하얗게 좀 뜨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피부 장벽이 손상되지 않게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이전에도 피부 장벽 여러 번 얘기해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혹시? 피부 장벽이요? 네. 모릅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제가 오늘 모형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피부인데 피부는 크게 두 개 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피층 그리고 안쪽에 있는 진피층인데 이 표피층도 여러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층, 이걸 각질층이라고 해요. 이 각질층을 피부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화 보면 성벽 아시죠? 막 왜군들이 몰려왔을 때 우리를 지키는 성벽,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성벽 봐도 벽돌이 있고 옆에 막 시멘트가 있죠. 그것처럼 피부 각질 세포랑 각질 세포를 사이를 메꾸는 세포간 지질,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지켜줘야 각질이 일어나는 것들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피부 장벽을 지키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습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보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피부 보습, 뜻을 보면 알아요. 우리 보호하다 할 때의 보, 그 젖을 습자를 쓴 건데 피부의 수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습이 잘 되어야 피부에 잔주름도 덜 생기고 색소 침착도 덜 생기고 노화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반대로 보습이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피디님 얼굴처럼 눈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분이 없으니까 건조해져요. 갈라져. 그러면 그 사이로 악화 인자들이 들어와서 염증도 유발을 하고 이렇게 하얗게 각질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원장님 근데 보습제도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 피부에 이 제품이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피부 타입에 맞는 보습제 선택 방법도 좀 따로 있을까요? 맞아요. 보습제 종류 진짜 많죠? 근데 내 피부에 맞는 보습제를 선택하기 전에 보습제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쉽게 예를 들 건데, 우리가 시골에 밭을 가면 밭에서 농작물을 키울 때 어떻게 하죠? 물을 주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외부로부터 방어하고 수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닐도 씌우죠. 똑같아요. 이 보습제도 이 세 가지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의 역할을 하는 함습제, 그리고 거름의 역할을 하는 연화제, 그리고 비닐 역할을 하는 밀폐제,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함습제는 쉽게 말해서 물을 주는 거예요. 글리세린이나 히알루론산, 이런 성분이 함습제고, 연화제는 아까 제가 성벽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거기서 그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해요. 피부를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 이 세 가지 성분이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닐의 역할을 하는 밀폐제, 수분을 증발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보통 오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보습제라고 하면 스킨 토너, 에센스 세럼, 앰플, 뭐 로션, 크림, 오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앞에서부터는 함습제가 많은 거고 뒤로 갈수록 밀폐제, 오일 성분이 많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보습제가 어떤 건지는 이해가 되셨죠? 네, 됐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근데 앞에는 수분이 많다, 뒤에는 오일이 많다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내 피부에 맞는 보습제 선택하기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내 피부가 너무너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수분감이 많은, 함수제가 많은 에센스 세럼 앰플을 먼저 바르시고 뒤에 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지켜주는 밀폐제 성분이 많은 제품을 선택하면 좋은데, 보통 로션이나 크림 둘 다 바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굳이 둘 다 바르실 필요는 없고요. 오일 성분이 더 많은 크림 종류를 발라주시면 좋고, 난 크림을 발랐는데도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바셀린 같은 거나 아니면 오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나는 얼굴이 너무 유분기가 많아 이러신 분들은 앞에 함습제 먼저 발라주시고 뒤에는 로션, 크림 제품 중에 크림보다는 오일 성분이 적은 로션 타입을 발라주시는 게 훨씬 오일이 적고 번지르르하는 거를 줄여줄 수가 있죠. 근데 나는 로션이나 크림을 안 발라도 건조하지 않아 라고 하시면 굳이 바르시진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로,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우리 보습제는 향료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방부제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향, 저자극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바를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좀 잔주름도 많고 노화가 많이 되신 피부 타입이라면 항산화제나 레티놀이나 펩타이드 같이 좀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보습제를 선택해 주시면 좋습니다. 원장님, 그럼 만약에 그 원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저한테 맞는 보습제를 딱 찾았어요. 그러면은 이걸 언제 어떻게 발라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오늘 보습제 바르는 방법 제가 6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보습제는 바르는 순서가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렸죠? 수분이 많은 것부터 오일이 많은 것 순서대로 발라야 돼요. 저희가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시는 고객님들을 항상 물어보거든요. 보습제 바르는 순서. 근데 스킨 그리고 로션 바르시고 뒤에 세럼이나 에센스를 바르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잘 된 걸까요, 피디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습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스킨 먼저 발라주신 건 잘했는데 에센스나 세럼은 오일보다는 수분이 더 많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에센스 세럼 앰플 바르고 로션이나 크림 바르고 마지막에 오일, 이렇게 순서대로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비닐을 씌우고 나서 위에서 아무리 물을 뿌려봤자 얘는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일 막을 씌우기 전에 먼저 물을 주고 이게 증발하지 않도록 오일로 비닐 막을 씌워주는 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바르는 시간. 저희 직원분 중에 너무 건조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보습제를 어떻게 바르냐 물어봤더니 세안을 하고 그대로 나온대요. 그리고 병원에 와서 병원에 있는 보습제를 쓰시는 거예요. 이유를 찾았죠, 바로. 자, 우리가 세안을 하고 나면 얼굴에는 수분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수분이 다 날아가고 나서 보습제를 바르면 그 사이에는 피부가 다 건조해져 버려요. 그리고 증발하면서 안쪽에 있는 수분까지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는 굉장히 좋지 않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세안하고 나서 부드럽게 수건으로 닦아주신 후에 바로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제가 바르는 제품들 다 놓고 바로 발라줍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있는데, 이 순서대로 바를 때에도 사이에 시간 간격을 두셔야 돼요. 보통 흡수될 시간을 줘야 되는 건데 스킨이나 에센스 바르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그 뒤에 제품을 발라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화장하실 때 막 뜨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얗게. 이런 분들 특히 조금 시간 텀을 두고 그 다음 제품을 바르면 화장 뜨는 것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바르는 방법이에요. 피디님 어떻게 바르세요, 보습제? 올인원 그 제품? 뭐 여기 손바닥이 짜고 그냥 남자답게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척 해서 척척척 얼굴에 남자답게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바닥이 모습이 되겠죠. 우리 피부에 자극을 주면 안 돼요. 조금 짠 다음에 우리 중요한 부분에 발라주고, 저는 이 두 손가락을 이용해요. 이 손바닥을 전체를 쓰게 되면 보습제도 묻어나기 때문에 얼굴로 가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손바닥 전체로 도포를 하게 될 경우 피부 마찰을 일으켜서 피부 장벽도 손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힘이 없는 두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마무리해줍니다. 자, 네 번째, 덧바르는 거예요. 요즘 건조하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히터 같은 보온을 많이 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실제로 건조하죠. 이런 분들 중에 보습제를 막 여러 가지를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덧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보습을 충분히 해주시고 건조한 시간, 보통 점심때나 2시쯤에 한 번 더 내가 쓰는 제품으로 덧바르면 그 건조함을 완화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화장해서 덧바르기 어려워요 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요즘 좀 찍어 바르는 스틱형 보습제 많이 나왔거든요. 화장 밀리지 않게 찍어서 발라주시고 마지막에 팩트로 다시 정리해 주시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 꿀팁, 선크림도 다시 발라야 되고 보습도 다시 해야 되잖아요. 따로 하는 거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습 성분이 많은 선크림을 중간에 한번 발라줘요. 그러면 피부 당기는 것도 많이 완화될 수 있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도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죠. 원장님도 그럼 올인원 크림을 쓰시는 거네요? 다른 투인원? 다섯 번째 방법은 계절에 맞게 보습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4계절 내내 똑같은 제품을 바르실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약간의 지성 타입이면서 민감성 피부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오일이나 로션, 크림 제품 등을 빼요. 스킨이나 세럼 정도만 발라도 건조하지 않아서 수분 많은 라인만 발라주는 편입니다. 근데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갈 때 조금 건조해지면 이 성분에다가 로션을 추가를 해줘요. 그리고 지금처럼 좀 많이 건조한 겨울이 되면 로션 대신에 크림으로 닦아서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으로 각질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까 각질층 말씀드렸죠? 그 각질이 계속 쌓이다 보면 너무 두터워져요. 그럴 땐 보습제를 발라도 흡수가 충분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극적이지 않은 각질 제거제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각질을 제거해주는 게 좋은데 피부가 많이 민감하신 분들은 사용을 해보시고 자기의 피부에 맞게 주기는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보습제를 바르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주의사항 2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습제의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보습제에도 아까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피부에 도움되는 성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알레르기 원으로서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3가지 이내에서 바르거든요. 스킨 바르고 세럼, 마무리는 로션이나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줘요. 개수를 줄이고 더 빠르는 게 피부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화장품을 추가할 때 한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하나씩 추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추가하시면 어떤 제품이 나에게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수를 늘리거나 새로 사용하는 제품을 쓰실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발라보시고 그 이후에 다른 제품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 알고 계신 상식인데 기억하는 의미에서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너무 뜨거운 물로 세안이나 샤워를 하지 말자.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온도를 좀 높여서 세안이나 샤워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가 요리를 하고 프라이팬을 닦을 때 뜨거운 물로 하면 기름이 다 잘 지워지죠. 이런 거랑 같아요. 우리 얼굴에 있는 유막, 피지나 오일 성분들을 없애버려요. 이런 오일 유막이 피부를 지켜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각질층이 그대로 노출이 돼 버리고 염증이나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온수로 꼭 세안이나 샤워는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가습기예요. 보이시죠? 제가 보통 실내의 습도가 한 50% 정도 될 수 있도록 가습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막 어디 여행 가거나 했을 때 가습기가 없으면 그 젖은 수건 걸어 놓으면 그것도 많이 도움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1.5리터 이상은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줘야 피부에도 혈류 공급이 많아지면서 수분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오늘은 피부 보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보습제 바르는 순서, 물이 많은 것부터 오일 성분이 많은 제품 순으로 바른다. 두 번째는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바른다. 그리고 세 번째, 덧바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주변에 지인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알려주신 거 말고 원장님만의 겨울철 피부 보습 관리 노하우 진짜 다 얘기했는데 다 뽑아낼 겁니다 오늘. 먹는 거, 바르는 거, 뭐 시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좀 병원 광고 같은데 저는 레이저를 좀 봤거든요. 보통 제네시스 레이저라고 해서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애가 있어요. 그런 레이저 받고 LDM 초음파 관리인데 이것도 피부 탄력이나 리프팅, 보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역시 피부과로 오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니, 집에서 하고 집에서 충분히 했는데도 불만족스럽다 하면 그때 이제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상담 받으시고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도 방법이죠.